박재상 싸이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그는 마치 평범한 일상을 보낸 듯한 단정하지만 약간 구겨진 옷을 입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조용한 테이블을 골랐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우아한 실내를 밝혀주고 있었다. 그가 주문을 하기도 전에 한 여자 웨이트리스 민정이 코를 세우는 표정과 건방진 태도로 다가와 물었다. 여기 올 자격이 있으세요? 그녀는 아이러니한 어조로 주변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크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고 곧 이어 벌어질 사건의 서막을 알렸다. 아우로라라는 이름의 이 레스토랑은 서울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명품 레스토랑이다. 세련된 압구정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넓은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넌사인과 여유롭게 달리는 고급 자동차들이 보이는 거리를 한눈에 담아낸다. 내부의 모든 디테일은 감탄을 자아내도록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아우로라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존경받기 위한 명소였다. 민정은 아우로라에서 가장 경력이 풍부한 웨이트리스 중 한 명으로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홀을 당당하게 누비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몸에 딱 맞는 유니폼은 그녀의 능률과 통제력을 한층 강조해 주었다. 그녀에게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러나 민정의 자부심은 때때로 오만함으로 드러나곤 했다. 그녀는 단숨에 손님들을 판단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그들의 옷차림과 태도, 전반적인 외모를 재빨리 평가하며 여긴 안 맞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품곤 했다. 바로 그때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낡은 청바지에 기본 티셔츠, 그리고 편안함을 우선시한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소박한 외모는 그를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고 그는 아무런 거창함 없이 리셉션으로 곧바로 걸어갔다. 박재상, 즉 싸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태도는 반짝이는 강남의 화려함과 정반대여서 그를 단지 또 한 명의 손님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리셉션에서 VIP 예약 전화를 받고 있던 민정은 박재상을 보자마자 대화를 중단하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우로라의 전형적인 고객상이 아니었다. 민정은 자신의 반응을 감추지 않고 머리를 약간 기울여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으며 그의 달아진 신발에 시선을 멈추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건조한 어조로 인사를 건넸고 억지로 지은 미소는 곧 사라졌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테이블 하나 부탁해요. 박재상은 침착하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민정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마치 황당한 말을 들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기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라는 무언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다. 팔짱을 끼자 그녀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여기가 맞으세요. 여기는 아주 특별한 곳인데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재상은 여전히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네, 맞아요. 라고 확인했다. 민정은 짧게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예의 따위 없이 급히 예약대로 이동해 그의 이름을 과시하듯 입력했다. 아무 예약도 나오지 않자 민정은 눈을 굴리며 홀로 돌아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내 생각대로네요. 예약이 없으시네요. 그녀는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몇 개의 테이블은 준비되어 있지만 이곳은 평범한 식당이 아니니까요. 박재상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오히려 민정의 화를 돋우기만 했다. 여기서 꼭 식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정은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메뉴판을 거칠게 집어들고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적절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녀는 박재상이 따라오는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식당 안을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주방 근처에 다소 음침하고 별로 매력 없는 구석에 도착했다. 그곳은 접시가 씻기는 소리와 직원들의 낮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민정은 메뉴판을 테이블 위에 쿵 하고 내려놓으며 지나치게 달콤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당신께 딱 맞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단 정말 필요할 때만요. 박재상의 미소는 한결같이 유지되었고 그는 감사합니다. 분명 이 경험이 재미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한 후 그녀는 발길을 돌렸다. 민정은 가까운 커플이 들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리며 이 사람 5분도 못 버티고 금방 나갈 거예요. 라고 말했다. 멀리서 박재상은 침착하게 메뉴판을 펼치고 서두르지 않으며 메뉴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잔잔한 라이브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런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민정은 오만한 웃음을 지으며 그가 곧 계산을 요구하고 사라질 것이라 확신했다. 민정은 기계적인 발걸음으로 박재상을 식당 구석구석으로 안내했다. 중앙에 위치한 샹들리에의 따스한 빛이 우아함을 돋보이게 하는 자리. 대신 그녀는 그를 주방 근처의 어둡고 외진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접시가 씻기는 소리와 직원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섞여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테이블이 적당할 거예요 라며 메뉴판을 대충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가 좀 더 프라이빗할 겁니다. 박재상은 테이블과 민정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잃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민정은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가 농담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리둥절한 건지 판단하려는 듯 했다. 천만에요 라고 냉소적으로 대답하며 보통은 특별한 손님을 위해 이 자리를 예약해두지만 오늘은 예약이 없으니 당신께 드릴게요. 대답할 틈도 없이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떠났다. 몇 분 후 민정이 돌아와 주문을 받으려 하자 그녀의 태도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과장된 몸짓으로 메모장을 꺼내며 박재상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메뉴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추천을 원하세요? 라고 물었다. 박재상은 메뉴를 잠시 훑은 후 차분하게 가장 비싼 메인 요리 하나를 가리키며 저는 이걸로 할게요 라고 말했다. 민정은 웃음을 참으며 마치 신랄한 한마디를 금치 못하는 듯 입을 가렸다. 아, 당연하죠. 데브로시니 스테이크요. 라며 약간 비꼬는 어조로 답하고 이건 클래식한 요리입니다. 단 가격이 350만 원이라는 걸 아시죠? 박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머리를 기울이며 악의 어린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러니 나중에 오해 없도록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불쾌한 놀라움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박재상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그 모습에 민정은 더욱 짜증이 났다. 확신합니다 라며 차분하게 대답하자 민정은 극적으로 한숨을 내쉬며 주문을 받아 적었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요. 다만 경고하자면 우리 주방장은 이런 요리는 진정한 미식가가 즐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잠시 멈췄다가 그리고 여기서 최소 팁은 20%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라고 덧붙였다. 박재상은 기다리는 동안 민정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인테리어와 피아니스트의 연주에 감탄했다. 드디어 에피타이저가 나오자 민정은 접시를 힘있게 테이블에 내려놓아 조금 미끄러지게 만들었다. 여기 에피타이저입니다. 맛있게 드시길. 아니면 적어도 무엇을 드시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녀는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재상은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민정은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듯 약간 몸을 숙이며 이 요리를 주문하는 고객들은 대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대중적이지 않지만 당신은 잘 해내실 거예요 라고 덧붙였다. 행운을 빕니다 라고 박재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웃으며 말했다. 맛있어 보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은 그에게서 아무런 불만이나 짜증을 이끌어내지 못하자 급히 발걸음을 돌리며 동료에게 이 사람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계산을 요청할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사이 박재상은 여유롭게 에피타이저를 즐기고 있었다. 멀리서 민정은 팔짱을 끼고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이런 손님들은 수돗물을 주문할 거예요. 언제나 그런 식이죠 라고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다. 그 직원은 어색해하며 무시했고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는 와인잔을 높이 들어 박재상에게 조용한 건배를 보냈다. 박재상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응답했다. 비록
저녁 식사는 이제 시작된 참이었지만 민정의 점점 커져가는 적대감은 곧 더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후 민정은 그에게 주문을 받은 후 자신이 이 손님에게 한 수 배워줘야 한다는 확신에 차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주방으로 주문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더 중요한 손님들을 우선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중앙 테이블의 멋진 부부와 담소를 나누고 다른 손님의 농담에 크게 웃으며 자신의 일이 아닌 테이블에 직접 칵테일을 서빙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도 박재상은 변함없이 기다렸다. 민정은 그를 더욱 자극하려고 그의 테이블 앞을 여러 번 지나가며 바쁜 척했다. 그가 한 번씩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고 급히 걸음을 재촉하며 마치 더 중요한 일이 있는 듯 행동했다. 얼마 후 단정하게 머리를 빛내고 남색 정장을 입은 한 노신사가 박재상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안녕하세요, 젊은 분.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박재상은 미소를 지으며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노신사는 낮게 웃으며 때때로 "이런 대우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만 이렇게 침착하게 계시는 모습은 진정한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정이 갑자기 나타나 대화를 가로막으며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좀 더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 고객을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덧붙였다. 노신사는 눈을 살짝 찡그리면서도 침착하게 "괜찮습니다, 아가씨. 저는 단지 인사를 드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차분한 손님은 드물어요." 라고 말했다. 민정은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그러면 부디 테이블로 돌아가셔서 식사를 즐기세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곧이어 메인 요리를 서빙할 시간이 되자 민정은 일부러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우선 주방에서 요리사들과 담소를 나누며 준비된 요리를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램프 아래에 오래 두었다. 그 후 다른 테이블에 먼저 서빙하러 갔다가 이미 준비된 요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박재상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녀는 요리를 거칠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여기 메인 요리입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곧이어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알려주세요. 더 저렴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박재상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민정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옆으로 몸을 기울여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이 요리는 아주 정교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라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라고 박재상은 여유 있게 대답하며 민정은 분노에 찬 채로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나중에 뵈서 민정은 동료에게 "그 사람 정중한 척하지만 불편해 보였어" 라고 불평했고, 동료는 어색하게 "그저 식사를 즐기고 싶은 것 같아요. 민정씨, 다른 손님처럼 대해야죠." 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다른 손님처럼 그 사람 신발 보셨어요?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감당 못하면 애초에 들어오지도 말았어야지." 라고 말했다. 그때 근처에 앉아있던 부부는 속삭이며 "정말 끔찍해요." 라고 말했고,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 사람은 그렇게 공손한데 그녀는 계속 모욕하려고 하네요." 라고 덧붙였다. 남자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매니저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조용히 메인 요리를 마치고 주변의 따뜻한 눈길을 받으며도 아무런 동요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민정이 접시를 치우러 돌아왔을 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요리가 기대에 부응했나요?" 라고 물었고, 박재상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말 훌륭했습니다. 주방장님들께 전해주세요. 아주 멋진 요리였어요." 라고 답했다. 민정은 아무런 불평도 끌어내지 못한 자신에게 놀라며 자리를 떠나면서 "지금은 웃고 있어도 계산서가 나오면 알게 될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다. 박재상은 테이블에 앉아 미소를 유지하며 자신이 행동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눈빛을 보였다. 점점 민정의 도발에 짜증이 난 그녀는 한층 더 도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가 주문한 커피를 서빙한 후 민정은 근처 여러 테이블에 들릴 정도로 크게 말하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죠." 라고 동료에게 말했다. 동료는 당황하며
주제를 바꾸려 했지만 민정은 그래서 예약 제도를 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요. 라고 덧붙였다. 몇몇 테이블의 손님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또 어떤 이들은 속삭였다. 근처의 한 부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공개적으로 손님을 모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다른 테이블에 앉은 한 노신사는 와인 한 모금 후 이제 정말 선을 넘었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한편 박재상은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그의 평온한 태도가 민정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게 했다. 두 테이블 떨어진 한 단정한 옷을 입은 여성은 동료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분명 중요한 사람일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이미 자리를 뜰 텐데 아니면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라고 속삭였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재상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얼마 후 민정은 다시 박재상의 테이블로 다가와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의 말투는 전혀 프로답지 않았다. 식사는 괜찮으세요? 라고 지나치게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재상은 침착하게 눈을 마주치고 괜찮다라는 말이 다른 의미인가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민정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우리 단골 손님들은 좀 더 전통적인 스타일을 가지는데 당신 같은 분은 보기 드물어서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식당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다른 손님들은 모두 대화를 멈추고 이 상황에 집중했다. 민정은 모든 관심을 받는 것에 만족한 듯 보였고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었다. 박재상은 몇 분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아마도 제가 이 상황을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다. 민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그때 한 중년의 매니저가 나타났다. 매니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품위 있는 태도로 홀을 둘러보며 즉시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의 시선이 박재상에게 닿자 얼굴이 일순간 변하며 급히 그쪽으로 다가와 민정을 무시한 채 말했다. 박재상님, 오늘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식사가 더 편안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민정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모든 색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는 매니저와 박재상을 번갈아 보며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재상은 잠시 매니저의 눈을 바라보다가 다시 민정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손님의 시선이 박재상의 테이블로 모여들었다. 매니저는 자신의 단정한 외모와 권위 있는 태도로 인해 분명히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박재상 쪽으로 몸을 기울여 박재상님, 저희가 손님을 제때 모시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밤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면 식사를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존경이 느껴졌다. 민정은 그때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순식간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박재상님 이라며 시작하려 했으나 그의 단호한 어조에 의해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민정은 이 손님, 즉 레스토랑의 주인 중 한 명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녀의 오만한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자각했다.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가 잘 몰랐어요. 매니저 분께서 라고 해명하려 했으나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에 빠졌다. 침묵을 깨고 박재상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을 지나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그의 말을 경청했고 곧 박재상이 레스토랑 주인 중 한 명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함께 있던 부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옆 테이블의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하는 눈빛을 보냈다. 몇몇 손님들은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그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어요라고 속삭였고, 그의 아내는 그렇게 우아하게 이 상황을 처리하는 걸 보니 민정 씨가 뭔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덧붙였다. 다른 손님들은 자신들이 일찍 개입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하며 중얼거렸다. 식당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매니저는 다시 민정을 향해 다가와 민정 씨, 오늘 당신의 행동에 대해 끝나고 나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 테이블에서 물러나 주세요. 이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정은 항의하려 했으나 매니저의 단호한 눈빛에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박재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낀 그는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레스토랑은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옷차림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죠. 오늘 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고요하게 듣고 있었다. 매니저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박재상이 상황을 이렇게 멋지게 처리하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박재상은 이어 저는 오늘 식당 문을 닫은 후 모든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고 매니저는 즉시 알겠습니다, 박재상님. 다시 한번 모든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라고 대답했다. 박재상은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았고 서서히 식당 안에 분위기는 가라앉기 시작했으나 손님들의 속삭임은 계속되었다. 식당 안은 조용해졌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박재상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오늘 밤 단순한 서비스 분량을 넘어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각적인 판단, 감춰진 편견, 그리고 공감의 부재를 목격했죠.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개선의 기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새겨지도록 잠시 멈춘 후 뒤쪽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민정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민정 씨, 오늘의 일은 실수였습니다. 실수는 노력과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겁니다. 이어 그는 직원들을 향해 오늘날 우리는 겉모습, 즉 옷차림이나 타는 차, 사는 동네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푼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겉모습 너머에 진짜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면?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층 더 사색에 잠긴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인 스타일을 고수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루었을 수도 있죠. 작지만 진심 어린 친절이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몇몇은 깊은 감동에 젖은 듯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듯했다. 마침내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레스토랑의 이미지와 기준에만 집착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네요. 사람마다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재상님, 저 정말 변하겠습니다. 박재상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로 답했다. 그 약속은 너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민정씨. 진정한 변화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녀는 기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소중하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곳의 품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라고 답했다. 근처에 있던 한 손님이 박재상님, 당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저희 모두 아우로라가 그 비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박재상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레스토랑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거리는 도시의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길게 멈춰 서서 아우로라 입구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있었던 일들은 단순히 한 레스토랑이나 무례한 고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보이고 듣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박재상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낼 기회가 있다고 믿었다. 그가 불빛이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말을 되새길 때 그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다. 바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든 반드시 친절한 사람이 되라. 진정한 강인함은 남을 판단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작은 선택들이 주변의 세상을 만들고 우리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따뜻한 감동을 줄 다른 많은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더 많은 희망, 사랑,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